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왜 신규 공급만이 진짜 공급일까? 왜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달려드는 것일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토호제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신규 공급만이 진짜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누군가 이렇게 팔면 그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 팔거나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 그 집이 비니까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비면 누군가는 가서 채워야 되죠.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이 두 곳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도 나와서 여기를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매, 월세 이 삼각 편대가 한 곳에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어디론가는 가서 채우고 그 사람이 하나가 나오면 총합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 아무리 눌러봤자 이쪽으로 가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아니라 누군가 매매를 내놓거나 전세를 내놓거나 월세를 내놓는 것은 잠깐 그 공간이 비지만 총합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디선가 비면 마이너스 1 어디선가 채워지기 때문에 플러스 1 총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이 살고 있는데 총 공급되는 가용 집은 똑같기 때문에 돌 뿐이야 로테이션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로테이션일 뿐이죠. 여기에서 빼서 여기에서 끼워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들어서게 되면은 말 그대로 로테이션 되고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픽 하고 빼서 꽉 찬 풍선이 있다면 테이프를 붙여서 공기를 살짝 빼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잡으면 새로 조금 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테이션이 아니라 경쟁이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었던 매물 주인과 전세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이 새로 나타나서 내가 입주를 못할 것 같으니까 4억 5천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당장 전세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5억을 놨다가 경쟁 상대가 되면 4억 5천이네 내가 조금 낮춰서 빨리 전세를 빼야겠다.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위의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신규 공급이 들어와야 새로운 아파트가 옆에 지어져야 경쟁 상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만이 시장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한강 위에 뭐 집을 지으라는 소리냐? 맨날 공급무새들은 공급 얘기만 하지 않냐? 이 공급 얘기 좀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거의 뉴타운 지정된 부분들이 한 400여 개가 날라갔잖아요. 그냥 일몰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공급을 했더라면 그때는 아파트를 짓는 가격이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공급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합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테이션 될 수 있는 토탈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말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를 한 사람이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 무엇으로 이익을 얻습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먹는 거죠. 일반 분양이 뭐예요? 새로운 조합원 외에 추가적으로 나온 공간, 추가적으로 나온 호수를 민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는 소리죠. 그게 분양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경쟁이 만들어지고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짓진 않죠. 뭐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 국토부 차관이 그런 얘기죠. 뭐 삼성이니 뭐 GS니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적률 상향이나 종상향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임대 물량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공 쪽에서 보조를 맞추어줘서 해줘야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다 공공이 알아서 주도해서 하겠다, 다 내놔라 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엄청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기다리겠죠. 마구잡이 너도 나도 한강벨트 너도 나도 서울에 막 달려들어 가지고 지금 사야겠다, 지금 사지 않으면 망한다 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나는 조금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서 다음번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 때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수요가 줄어들죠.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공급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일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책이 나왔을 때 공급이 공공 주도인데 공공 분양도 아니라 공공 임대가 주가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국토부 예산안을 보면은 공공 분양분은 엄청나게 줄고 1조 가까이 줄었고 공공 임대에 대해서는 많이 늘었죠.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소유가 된 집을 갖고 싶지 누가 공공 임대에 영영 살 수 있겠습니까? 공공 임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10년 동안 살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그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공급 이야기를 하면 공급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왜 또 공급 얘기를 하냐, 쓸데없이 그만 좀 공급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보면은 왜 신규 공급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걸까? 뭐 다주택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전세를 하고 누군가는 월세를 내놓고 공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죠? 이제 어디선가 사람이 나오면 어디선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대해서 0이 된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왜 신규 공급만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느냐? 꽉 찬 공기를 빼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 공급은 뭐냐? 사업성을 확보했을 때에 시행사나 시공사나 일반 분양분이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나는 공사할게요. 나는 시행을 할게요. 나는 거기에 분양을 나중에 낼 거니까 좀 기다릴게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쪽에 쏠리는 수요를 막음으로 가격을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 저 사람 또 똑같은 얘기하네, 신규 공급이 없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정책이나 그 패널들로서 나와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 자식은 맨날 집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업자들 헛소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지금 공급이 아예 멈췄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공급의 시그널의 제대로 된 역할이구나. 그랬다면 뭐 한강벨트니 강남이니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가격이 확 뻥튀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